네, 오늘은 그 새해 첫판인 동포세계신문 제 394호가 발행이 되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번 신문에는 이 머릿기사, 이 경기일보가 그 현행 건강보험료 외국인에게 특히 조선족 고려인 동포들에게 폭탄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체류 연장을 안 해주고 있어서 또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사설에서 밝혔는데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손질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설을 일면에 머리 기사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건강보험료에 관련돼서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들도 달아주신 거 보니까요. 어, 참 그 건강보험료가 이제는 조금 있으면은 6개월이 이상이 되잖아요.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보험료를 못 내면은 체류 연장을 받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현실성 있게 이게 건강보험료 제도가 좀 보험료가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 우리 동포분들의 그 댓글로 달아주신 것들을 좀 보면은요, 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상한 거, 3인가족, 미성년자 포함 다 좋아요. 그러나 출국하면 30일이 지나면 또 보험 자동 정지되는데 3개월 혹은 6개월 연장해주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나는 지금 건보 정책 때문에 피해보고 있어요. 부모가 편찮아서 중국 가서 보살펴야 하는데 30일 안 넘기고 왔다 갔다 하니 비행기 표가 엄청 지불되네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저는 10월에 맨 처음으로 한꺼번에 4개월치간 체납으로 45만 7,160원으로 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건 그냥 날강도 아닌가요? 보험 혜택은 받건 말건 돈만 내라. 이거 아닌가요? 너무합니다. 어디 마땅히 말할 데도 없고 하면서 저희 댓글로 이렇게 심정을 푸셨습니다. 어, 그리고 60대 노인분도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60대 할멈서고 건강 안 좋아서 일도 못하는데 매달 건강보험료가 12만 2,880원이 나와요. 어, 또 의무적인 건강보험제들은 폐지시켜야 합니다. 또 돈은 적게 벌고 세금은 똑같이 내고 이 건보는 5배 정도 많이 내고 할 말이 없네요.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고요. 음, 그냥 폭탄이 아니라 핵폭탄 1년 후에 벌써 먼꾸락선이 되나 이미 올랐어요. 12만 4천 원으로 댓글도 있었고요. 어, 저는 건강이 안 좋아서 하루 6시간 5일밖에 못 하는데 보험료가 단번에 만 30이나 오르다니 말이 아니네요. 너무 힘듭니다. 건강보험이 너무너무 많이 내니까 숨이 막히고 부담스럽네요. 너무너무. 또 한국인은 기술교육 국비 지원에 취업하면 반년에 최대 11만 원 지원 등 일방적 쏠림 지원 정책으로 취업 전선에서 일방적으로 조선족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지요. 그래도 이해해요. 자국민 우선이니까. 하지만 갈수록 취업 제약의 불합리한 비용을 자꾸 강제로 걷어가는 거는 그냥 쫓아내는 거죠. 이렇게 또 댓글을 다신 분도 있고요. 결론은 이제 한국도 일자리 줄어들고 돈벌이도 안 되고 하면 자연적으로 다 자기 나라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냥 옛날 그대로 자기 고향에 사는 거죠. 네, 우리 동포분들이 이제는 한국에 돈 벌러도 오셨는데 이제는 최근에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고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건강보험료니 뭐 이렇게 자꾸
내라고 하는 돈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변화가 될지 네, 지금은 좀 종잡을 수가 없지만은 어, 뭐 겨울이라 그래서 그런지 중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음, 그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내국인도 포함해서 정말 불합리하다는 생각입니다. 가구와 소득 실정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정했으면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은 관리기관이 무능부실 경영으로 인한 손실과 위기를 국민과 동포들에게 떠넘기는 것 반드시 책임 추궁 및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학생인데 방학에 집도 못 가고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일전 한 푼 못 벌고 있는데 힘들어요. 음, 유학생은 뭐 1년 유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보험료가. 근데, 근데 그거를 잘 모르시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가정을 또 같이 책임져야 하는 분이라고 하면은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 시를 6개월이 아니라 3개월로 하면 좋겠다. 뭐 안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 저는 월요일 강제 탈퇴하려고 합니다. 탈퇴 안 되면 미납으로 비자 연장에 지장이 있으면 비자 만기되면 귀국할 겁니다. 우리가 호구로 보이나 하면서 어, 이렇게 좀 어, 막장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료 때문에 예, 또 비자 연장 안 해주면은 그냥 귀국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 반응하신 분이고요. 너무 하시네요. 말도 안 돼요. 어쩜 건강보험료 계속 올라갑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강제적으로 건강보험까지 가입한 것만도 이해 안 갔는데 지금은 또 보험료까지 말로만 동포지 모든 법에 외국인법으로 분류하는데 왜 동포라고 부르죠? 외국인이라고 부르지 왜 동포라고 불러서 무식한 한국인들은 뭐 지들이 낸 세금으로 사는 줄 아는데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포분들도 일을 하게 되면 다 세금을 내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인이나 우리 동포분들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나 세금을 내는 거는 거의 동등하게 내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꾸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내국인과 좀 다르게 차별을 받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이 건강보험료가 좀 손질이 되어서 동포들이 이제 한국에 체류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숨을 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먹어서 이번에 새해 1호 신문에 일면에 그 큰 제목으로 빠른 시일 내에 손질되어야 라는 제목으로 게재를 했다는 거 소식으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문 일면에는 그 최대 중국 동포 상권 대림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지난 유튜브 방송으로도 방송을 드렸었는데요.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먼저 이 대림이동 같은 경우는 그 주민 인구의 90%가 중국 동포 주민이죠. 그 어쨌든 이 대림이동이 그 대림 중앙시장을 끼고 최대 상권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대림역 12번 출구에서 대림 그 중앙시장에 이어지는 그 거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대림이동인데 전체 주민이 2만 7천 명이래요. 근데 거기에 중국 동포 주민수가 90% 가까이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한국 국적 주민이 1만 5천 명이고 그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이 1만 2천 명인데 그 외국인 등록 인구는 뭐 중국 동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 주민이 1만 3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 대림 이동, 그러니까 이 중국동포 최대 상권을 이룬 곳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대림동의 주민이신 김종석 그 한민족 공동체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대림동 상권은 아주 지금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중국 동포의 왕성한 소비력과 또 2호선과 7호선 지하철이 환승되는 이 대림동이 갖고 있는 지리적 이점으로 이 주말이면 중국 동포들이 대거 몰려서 그냥 부쩍부쩍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림동은 한동안 이게 침체된 경제였지만 중국 동포도로 인해서 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림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그 박성규 전국 기한동포 총연합회 회장, 지난 유튜브 방송에서 그 인터뷰했던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박성규 회장님은 이 대림동 성권에 대해서 엄청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임대료 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되어 가고 있고 또 동포들의 이 주머니도 얇아져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일을 못하는 동포들이 많아서 이 돈이 없어서 지금 주머니가 얇아서 이제 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덩달아서 이 장사도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 대림동을 떠나는 동포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상황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중국 동포 상권인 대림동이 그쪽에 있는 지역민이나 이런 분들은 외관상으로 볼 때는 지역 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보아지지만은 그 내부적으로 실제로 상업을 그 식당이나 이런 거 운영하시는 동포분들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중국 동포들은 좀 소비력이 좀 약화되어 가고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어려움들이 많은 그런 시기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또 박성규 의장은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머릿기사 일면에 게재된 기사는 지방자치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게재를 했는데요. 지방자치 조례에 대해서 동포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각 지방마다 이제는 그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어떤 그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는 조례로 만들어서 어떤 단체도 지원하고 그쪽에 이제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그런 예산을 이제 집행을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조례를 우리 지충남 교수, 전남대학의 지충남 교수님이 지난 111차 재해동포 포럼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또 외국인 동포 관련 조례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다문화 관련 조례는 249건이고 이 동포와 관련된 조례는 14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다문화 대 동포가 249대 14다 이렇게 이 제목으로 뽑았는데요. 그 재동포 관련 조례가 총 14건이라고 했는데 그 조례도 보니까 이제 사할린 한인 관련 지원 조례는 8건, 또 고려인 지원 관련 조례는 6건, 또 조선족 동포 관련 조례는 한 건도 없는 전무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또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 대다수가 이 재외동포를 외국 국적자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이들에 대한 정책은 외교부, 법무부 등 중앙부 정부가 담당해야 할 국가사무로 인식하고 있어서 이 지방자체의 지방사무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심도가 더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절대다수의 지자체 역시도 지역에 조선족 고려인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한동포를 지원하려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고 이 민간봉사나 후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중국 동포분들이나 고려인 동포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로 말하면 구로구, 뭐 영등포구, 또 저쪽에 이제 광진구 쪽에 우리 중국 동포 타운이 형성될 정도로 또 경제적으로 아주 활성하게 있는 지역이죠. 단체들도 많이 활동하고요. 근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동포에 대한 어떤 단체 활동이라든가 뭐 동포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이제 후원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중국 동포, 조선족 동포에 대한 조례가 없는 거는 그 고려인 동포들은 좀 그래도 이렇게 안산이라든가 저기 광진구라든가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인 동포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조선족 동포에 대한 조례가 없는 게 그만큼 이제 고려인 동포들은 한국말도 잘 못하고 또 이렇게 좀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데 여러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니까 이제 그거를 저는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거고, 조선족 동포들은 뭐 한국말도 잘 통하고 나름대로 또 경제적으로도 또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그런지 이 조선족 동포는 이런 지원 조례가 뭐가 별도로 필요하겠냐라는 그런 입장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지방 조례에서는 조선족 지원 조례는 전무하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들어서 이 동포세계신문은 특별히 또 펼치는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방이 청결한 식당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으로 우리 동포세계신문에서 이 주방이 청결한 식당 만들기 운동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가리봉동하고 이 구로동 쪽에 이제는 지금 첫 스타트로 한 열 몇 개의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고향촌 식당, 불타는 짝텟집, 또 파트너 오프, 대중 속꽃집, 연길 순이 냉면, 천상인간, 해랑강 초도부, 또 초원 양꼬치, 시골 게장집, 또 쇼웨이 오리모, 또 공원 대겜, 향원 양꼬치, 또 아래행 7080.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올해 첫 신문에 우리는 주방이 청결한 식당입니다 해가지고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 일면 신문에 이렇게 게재를 해 드렸습니다. 이 주방이 청결한 동포 식당은 이제 깨끗한 음식을 제공해주는 음식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또 이 동포세계신문이 주방을 직접 확인을 해보고 지속적으로 청결한 주방을 유지하는 회원업소를 이렇게 계속해서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정말 우리 동포들이 주방을 청결한 그런 식당을 만들어가기에 많이 참여를 하게 한다면 이 동포사회 이미지에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이미지를 또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 주방을 좀 청결하게 해서 정말 동포들이 만드는 이 음식이 깨끗하게 이 손님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지금 뭐 우리 동포세계신문 제394호 1월 12일자로 새해 첫판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이외에도 뭐 유튜브 방송으로 쭉 소개했던 내용들이 이제는 그 요약적으로 이제는 이번 새 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이제는 우리 동포 식당이나 이런 가까운 사람에 많이 배포가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필요하신 대로 보시면 되고, 또 이 신문은 저희가 동포세계신문 그걸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사이트에도 이 지면 보기에 이렇게 게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색해서 보시면은 그대로 종이신문 그대로 편집된 그대로 이 온라인상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일면의 마지막 소개는 지난 1월 5일날 그 전국기안동포총연합회가 신년회를 가졌는데요. 이 박성규 회장님이 이 동포세계신문 대표인 저에게 감사패를 주셨습니다. 그 20년간 그 중국 동포 사회에 관심 갖고 울고든 동포 언론을 만들어 왔다는 데에 이 동포 단체로서 감사를 표한 건데요. 네, 제가 직접 붙받고 저희 허강옥 동포세계신문 발행인께서 대리인 수령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때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때 꼭 갔어야 되는데 이제 못 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박성규 회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올해로 제가 또 20년간 이 동포사회 운동과 활동을 해왔던 그런 해인데요. 더 뜻깊은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더 열심히 이 동포들을 위해서 울고든 목소리를 내라고 또 박성규 회장님께서 이렇게 이 격려 및 또 어떤 그런 지지를 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이렇게 대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동포세계신문 1월 10일 발행 신문 소개해둔 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이 동포세계신문은 정말 우리들의 힘을 모으는 신문이다 생각을 하시고 많은 지지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1년에 구독료가 5만 원인데요. 네, 그렇게 해서 도와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유튜브 방송에 뭐 구독 신청과 아니면 좋아요로 여기 또 지지를 해주시면은 제가 더 열심히 또 동포사회를 위해서 뛰는 목소리를 내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